자, 2부 순서 이어갈게요. 장관들한테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민이 또 별똥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장관이네. 네. 아니 잠깐 이 사람 왜 아직도 장관이에요? 네, 될 때도 청문회 대충 하고 되더니 네, 하는 짓도 지금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뭔 사고를 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의 수사 지휘 가능성을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기 전에는 이분 변호사시잖아요. 경찰이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장관 취임 이후에는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는가 하면 경찰이 수사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수사를 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확인하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했던 말들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한다, 뭐 그런 거 없다 이러더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경찰국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라라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마각을 드러낸 거죠. 행안부 장관이 마음대로 경찰을 움직이겠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 안 한다고 했었잖아. 예전에 이승만 시절에 이런 짓거리 하던 경찰들을 지휘하던 내무부 장관이 사형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경찰국장도 프락치잖아요. 맞아. 그때 사형당했지. 맞아. 3.15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그 사형당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네, 그 사람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상민 장관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겠어요? 이상민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경찰국을 움직이고 경찰들 동원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결국은 윤석열 일파의 이득을 위해서 경찰을 동원할 거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이상민 장관 당신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충성심과 무슨 대단한 의리가 있다고 또는 무슨 협박을 당하길래 이런 무모한 짓거리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건지. 내 친구가 난 안 죽인다고 했어. 원래 얘네들이 친구랑 동업자부터 조지고 들어오는 스타일이야. 제일 먼저 조지는데. 일하는 거 못 봤어? 아니, 나는 예외라고 했어. 아, 이게 일단 성동이가 먼저 죽어봐야 다른 사람들도 성동이 저 정도면 나는 그거 되지도 못하겠네? 요런 느낌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경찰국의 이 잘못된 운영이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나서셔가지고 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부당성, 불법성을 입증하셔서 해산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장관 다 잘라야 돼요. 한동훈이고 지금 이상민이고 다 탄핵시켜버려야 돼요. 다 이거. 잘라야 돼, 진짜.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정부가 무엇이 필요해? 이재명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도 돼요. 지금 어차피 무정부 상태니까. 그건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검찰이 대장동 관련된 윤석열의 발언, 이게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이 이재명이다라고 했던 데 대해서 무혐의를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이 그런 경우에 과거 발언을 두고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협박은 이재명 시장이 지금 기소당해갖고 있는 그 협박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였나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이 모질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자기들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할걸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인기 있어. 이렇게 생각할걸요, 아마? 그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억지를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를 몰아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의 지지자들이, 이직 국민들이 후련함을 느낀다. 만족한다. 그런 얘기. 그게 되기만 하면, 뭐 정치고 경제고 뭐 나라 말아먹든 뭐 내치고 이런 거는 말아먹어도 상관없다. 그냥 문재인과 이재명을 도륙내기만 한다고 치면 우리는 그래도 지지할 거다라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 많습니다. 주장이. 응?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예, 이것마저도 못하고 흐지부지 돼버리면
어차피 내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럴 권한도 없고 안보 외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검찰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괴롭히는 거거든. 이거가 돼야 결과적으로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쪽 놈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사도 나왔어요. 이거 한번. 네, 일단 한길 리서치가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결단력과 추진력이 38.6%, 문재인 과거 정부 적폐청산이 29.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 18세부터 20대에서는 그 이유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이 42.2%나 나왔습니다. 이상해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습니까? 방역을 못했어요. 경제를 못했어요. 안보를 못했어요. 외교를 못했어요. 지금 그거를 뛰어넘겠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나라를 맡아가지고 불과 4개월도 안 돼갖고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지지하는 층이 가장 바라는 게 적폐청산이다. 이해가 안 가죠. 나는 이 심리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쟤들은.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 그 얘들 생각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저는 20대 말고 왜 이 조사를 보면은 이 한길 리서치도 보면은 조사 대상이 60대 이상이 31%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층보다 60대 이상이 30%대의 연령은 60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합치면은 234명이거든요. 근데 호남 것만 보면 109명입니다. 반밖에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 37%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모든 자신들의 잘못을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한테 몰아 때려가지고 그걸로 뭔가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구속시키니 기소하니 뭐 이런 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런 사람을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점점 더 자기가 누릴 권리라든지 그동안 보장받고 있던 복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왜 모르냐고. 이게 어떻게 나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이번에 찍겠냐고요. 제발. 아니 이게 찍은 후에 4개월 동안에 변화를 못 느끼냐고. 왜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애기한테 유치원생한테 너 왜 미적분을 정석을 봐. 정석을 일단 한번 봐. 그럼 네가 미적분을 풀 수가 있다고. 모르겠지. 그러면 정석을 2번 봐. 그러면 풀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애들이 정석이 뭐예요? 미적분은 뭐예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다니까요. 저는 그냥 사탕이 좋다고요. 아저씨 사탕 주세요. 이러는 애한테 지금 왜 그걸 모르냐고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는 20대는 잘 모르겠고 어르신들 저번에 예전에 제가 한 말이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찍어왔던 그 박근혜, 이명박근혜 그리고 그 전에 뭐 독재 정권 다 충성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 잘 살았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하거나 어쨌든 그때 경제가 커져가지고 먹고 살게 됐잖아요. 못 먹고 살다가 전쟁 이후에. 근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살아온 과정을 우리가 아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을 왜 지지해? 라고 하는 순간 어이씨 나한테 이 새끼들이 반항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그거는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당장이라도 좀 이기적으로 스스로 개인의 이익을 좀 생각하면서 정치를 판단하고 선거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라가 가야지만 나와 내 가족과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하느냐 말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약간 스포츠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잘못된 거 상관없어. 너희 편만 죽여버리면 돼. 이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스포츠가 아닌데요?
그거는 뭐 전쟁이잖아. 전쟁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투사지. 그 정도 보면. 네, 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죽여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세상을 왜 그딴 식으로 살아? 아니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좀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진보 진영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보수 진영이. 똥파리들의 논리가 딱 그거잖아요. 그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막히면 이 새끼 니 몇 살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 새끼 많이 배우던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대가리에 피단 말이야.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가. 피 말라면 죽어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내 몸을. 그래서 그거 자체를 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난 걱정스러운 게 윤석열이 웬만큼 헛지랄을 하면 지지층이 붕괴가 되고 뭔가 깨닫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질수록 더 거기에 집착해버리고 더 외부하고의 소통을 단절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정말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완전히 이제 논리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는 이명박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때 민주당하고 저쪽 당하고 다 같이 사인해가지고 특검 박영수를 올려고 박근혜가 박근혜 특검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윤석열이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한테는 뭐라고 또 안 해. 그냥 문재인이 싫은 거야. 왜? 저거 문재인 저거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됐다. 뭐 비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집어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윤석열이 집어넣었는데 그 윤석열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 전혀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대혼돈의 멀티버스 같아. 스파이더맨 대혼돈의 멀티버스라고 모든 우주의 스파이더맨들이 다 모이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악들과 모든 선들이 지금 이 시기에 동시에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은 민생을 통해서 민주당의 선명성을 통해서 중도층을 그야말로 끌어안은 이 1년 후에 총선 승리만이 유일한 길이다. 2004년 총선 승리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죠. 저는 진짜 그 왜 언론이 사실 제일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인식이 변하고 있구나를 어디서 느꼈냐면 최근에 이렇게 인별그램을 보다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 그 신당역 살인사건이 나왔대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저기 이제 뉴스가 딱 끝나면서 갑자기 왜 공백이 생기잖아요. 약간 포즈가 생기는 순간 저쪽에서 아저씨 무리가 어떤 아저씨가 여자가 뭘 잘못했으니까 죽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일순간 모든 식당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면서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라는 시선을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말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테이블 사람들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테이블에서 계속 여자가 뭐 맞을 짓을 했겠지, 죽을 짓을 했겠지, 뭐 이딴 식의 정말 옛날식의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였대요, 이미. 근데 그 말이 하필이면 딱 그 조용한 순간 이 아저씨가 딱 그 말을 터뜨린 거야. 근데 그 아저씨는 장관 수준의 대답을 했네. 네? 여가부 장관이 그랬습니다. 신당역 피해자가 자신을 또 보호했다면은 여가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야 그냥. 장관급이었구나. 이건 남자 여자 가릴 게 아니고 그쪽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근데 없어. 중요한 건 그쪽들의 수준인데 사람들이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는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30%의 진보와 30%의 숙골과 30%의 중도인 척하는 중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제나 이 흐름은 어느 쪽이 선명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6대3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더 잘하고 더 선명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더 큰 거고요.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 제도인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들이 심판할 수 있는 날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더욱더 처절한 심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